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PCM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를 사업자라는 표현보다는 공급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직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공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 수십만 회원들 가운데 대부분 거의 사실은 그 회사의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김남재 PD님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지금 소속돼 있고, 유통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지금은 그 회사의 고객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아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마케팅 멘트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 저는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인데, 소비자 중에서도 되게, 말 그대로 내가 소비자인 줄도 모르고, 마케팅 멘트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마치 사업자로 착각하는 소비자도 분명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딱 믿고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 다 소비자 행위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업자가 뭔지를 알고 공급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업자는 아니고 공급자는 아닌데 소비자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소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똑똑하게 소비하는 소비자의 그 개념도 보면 사실 다양하잖아요. 똑똑한 네네. 소비자 중에 어떤 소비자들은 진짜 하나 쓰더라도 남들이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고 더 비용적으로 절감하게 쓰고 그런 소비자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소비자인 걸 알면 굳이 내가 누군가를 막 만나면서 막 마진율도 안 나오는데 막 되게 막 무식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똑똑한 소비자들은. 네. 근데 어설프게 똑똑한 어설프게 잘 모르는 사업자들은 자기가 마치 사업자로 착각하고 뭔가 이 정도야 뭐 어디가 투자라는 개념은 알아가지고 투자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돈을 지출해야 나중에 뭐 그렇게 번다는지 뭐 어쨌든 그런 마케팅 그런 멘트에 현혹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시간 보내다 보면 내 포지션을 제대로 모르고 10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맞아요. 저는 김남재 PD님한테 묻고 싶은 게, 정말 스마트한 소비자와 무지한 사업자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 김남재 PD님이라고 했을 때는 무지한 사업자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비자인데 좀 스마트한 소비자로 남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한 소비자가 훨씬 낫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해서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요. 막 그 인터넷에서 원 플러스 원 찾으려고 그러고, 항상 더 싼 걸 찾으려고 맞아요. 그러고, 비용 대비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 뭐 마트나 이런 데 갔어도 뭐 행사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그러면 그걸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램수까지 따져서 이걸 합쳤을 때 애들이 속이지 않나 이런 것까지 보는 소비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세상은 이렇게 점점 그 인터넷 기술과 이런 거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지한 그 사업자들은 정말 네트워크 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지금 현재 상황과 네. 현재 위치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사업에 뛰어들어서 시간 속에서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허송 시간만 이렇게 보내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도 그런데 위에 상위 스폰서들도 한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 한 20만 원만 먹으면 되는데 한 50만 원어치는 먹어줘야 된다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사업한다고 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지한 사업자가 이렇게 계속 생겨나고 그런 이유들을 보니까는 이 시스템 속에서 무지한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속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현혹되고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계속 했는데 적자만 이렇게 쌓여가고
뭔가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진짜 사업자인지 그냥 말로만 자기 스스로 사업자인지 내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췄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마케팅 멘트로 그렇게 개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육에서. 네, 그게 그렇죠.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고 진짜 무지하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바로 만약에 제가 이제 있다면 저 위에 몇 년, 한 1, 2년 막 이런 위에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스폰서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이렇게 가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높은 직급자 이분들의 생각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여기에 쓸 때 어떤 스폰서들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들끼리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왜 하지? 이러면서도 그냥 이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참 자기들한테 그 불이익이나 그런 게 올라오니까는 그걸 어, 시스템을 못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안 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그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일 수 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제 IT 쪽 그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프리랜서의 한 60%는 그 메뚜기처럼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가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그 프로젝트의 타격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한 명이 그 이간질 시키는 프리랜서가 있어요. 직접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간질을 시키는데 그걸 그 관리자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런 그 이간질 시키는 그런 프리랜서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관리자랑 계속 붙어 다니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 그 관리자도 어느 순간에 나나마 다른 주위 애들이 다 못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가서 다 그 삼자 대면시키고 해가지고는 그 이간질 시킨 프리랜서를 잘라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자한테 따로 만나서 아니 이걸 성격이 이런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 관리자가 했던 말이 본인도 그걸 알았대요. 알았는데 네.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매일 하는 말이 듣기 싫었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10번 하고 두 달, 세 달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그게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걸 보니까는 저도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보면서 여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하는 이런 반복적인 얘기들이 우리 저 업종은 틀리지만 이 속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적으로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고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무지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먼저 눈치채고 알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대해 고민하냐 안 하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거기 대안책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네네. 사람들이 요즘에 좀 보이스피싱 사기도 당하고 뭐 폰지 사기 뭐 폰지 사기라고 하나? 예. 뭐 그런 것도 당하고 그리고 주식에서 돈 잃고 뭐 비트코인도 돈 잃고 어쨌든 사람 돈을 자꾸 잃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맞아요. 이제 그 여러 번 많이 대부분이 들어봤는데 예. 어쨌든 사람들이 나름 자기의 어떤 기준이 없어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이 귀가 얇아서 돈을 어쨌든 돈을 계속 잃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 본질은 뭘까요? 왜 그 사람 자꾸 쓸데없이 자꾸 이런 돈을 자꾸 잃어가고 있죠? 멍청하게 자꾸 돈을 뺏기고 잃고 있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끊임없이 돈을 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실패 하나가 되게 치명적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돈 잃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이제 올바로 들어오질 않는데, 이 정보를 올바로 이제 들어오게끔 자기가 뭐 경험을 쌓든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올바른 정보를 받으려면은 경험하고 제 생각에는 교육하고 이런 멘토들이 이제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도 많잖아요. 많은 걸 이제 경험을 하고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교육 하나를 통해서 기간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도 되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제 뭔가 투자를 하든 뭔가 사업을 하든 안 망하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이제 높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자 그 얘기죠. 그렇죠. 그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안 되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좀 배울 수 치명적이지만. 있게 치명적이지 않게 맞아요. 좀 욕심을 적게 가져가면서 배울 때까지는 이렇게 그런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저희 그 책에서도 저희 안트프레드 그 책에서도 거의 저희 토론하면서도 그 작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경험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레버리지 몇 천씩 갖다 막 붓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레버리지를 안타까워요. 잘 안 쓰는데 아예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아예 그 관점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들을 보면 야 정말 자신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돈을 잃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 돈을 벌더라도 재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2017년도인가 18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청주 이쪽에 사니까 그 조치원에 저기 산속 어디 들어가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가 좀 커서 가끔씩 놀러 가는데 거기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슈퍼에 가서 애랑 아이스크림 사려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세 분이 앉아가지고는 이제 곡괭이랑 삽 들고 왔다가 잠깐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가지고 커피 그 일회용 커피 마시면서 그 비트코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란 이런 투기 바람이 여기까지 불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회사 생활할 때도 정신 한참 열풍일 때는 점심만 먹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코인 얘기만 해요. 거의 밤 아이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어려운가 봐요. 예.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이제 결국엔 방향성은 방향성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 지금 네. 김남재 PD님 스스로 봤을 때는 김남재 PD님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유튜브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재 PD님도 나름 좀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남재 네.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유튜브의 방향성을 또 어떤 사람들이 김남재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영감을 받고 또 아이디어를 얻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해요. 유튜브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PD님들도 이제 저희 교육 속에서 맨날 이제 강조를 하고 노출에 대한 강조를 하고 네, 트래픽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도 이제 유튜브는 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막상 하려고 하면 하기가 힘든데 일단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길이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관련 이런 유튜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이런 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양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올리고 네, 막 그게 뭐 100만 블로그 하고 자기 그런 생각들이나 아니면 토론 내용들이나 지식들이나 올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제품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블로그 하면 자기에 대한 그런 네, 정체성이었잖아요. 유튜브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품도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자기 정체성을 올려서 자기가 나라는 사람이 김남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양쪽으로 많이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엔젝타를 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어서 이런 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양적으로 해서 많이 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경제에 대한 아니면 주식에 실패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험들이나 이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또 그 옛날에 경제 공부하면서 막 금리에 대한 얘기, 환율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 오, 해서 그걸 저도 뭐 경제학자나 그걸 뭐 계속 그것만 분석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궁금증이 있는 내용들이나 이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간히 사이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 부분으로도 많이 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제 유튜브를 보고 나의 그런 방향성이나 내 생각에 관심을 갖고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봤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데 그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든 아니면 거기서 작은 성취감이든 그런 것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양적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네. 플러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같이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협력 관계로서 좀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그게 일단 단기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상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질적으로 높지도 않고 네, 알려지지도 그렇죠.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 계속 하는 것도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내 맞아요. 스스로도 이런 말에 대한 연습이나 생각에 대한 연습을 네,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PCM이라는 대표님 그 배에 제가 또 올라탄 거잖아요. 네, 얹혀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저를 더 노출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 할 때 이런 게 서로 이제 윈윈해 가면서 협력 단계로 가면서 이게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도 되게 좋은 내용이었고, 항상 김남자 PD님하고 소통하면 이게 남자 대 남자로 소통하는 어떤 내용 안에, 물론 어떤 네. 사람은 조금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보통 저희 채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좀 네. 이런 내용들에 좀 관심 있는 또 관심 있게 될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어떻게 노출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전반적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게 일단 우리 초심이자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고, 이게 네.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오늘 또 인터뷰 또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멋진 인터뷰였어요. 멋진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